그 작년에 히트를 하게 된 것도 한국이 지금 시대에는 그 한국이 뜨게 되어 있다. 타너 스님이 그 1975년도 무렵에 80년 초반까지 강의를 하실 때 항상 강의 말미에 하셨던 내용 한국이 뜬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특히 그 세계적인 어떤 그 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히트를 할 거다. 그런 이야기들에 그러면 그 1970년대 중반이면은 여기 뭐 그때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굉장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70년대 중반이면은 제가 거의 뭐 10살, 11살 이 무렵인데 초등학교 뭐 3, 4학년, 1, 2학년 뭐 이때 무렵이면은 그때 한참 새마을 운동 하고 있어요. 새마을 운동. 그때 우리 집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없애기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초가집 없애도 뭐하고 맨날 그 가을 추수 끝나면은 그 이형을 엮어가지고 그 2년에 한 번씩은 그 지붕을 갈아야 돼. 그거를. 그리고 거의 집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우리 동네 텔레비가 한 대 있었어요. 한 대.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타장. 토요일 되면은 토요일 날 한 5시인가 6시인가 그때 타전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논에서 일하다가 해가 한 뼘 정도 남으면은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해요. 동네를 향해서. 그걸 막 뛰어가면은 그 TV 있는 집 앞에 애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절대 빨리 문을 안 열어줘요. 문 딱 잠가놓고 밖에서 시위를 하는 거야. 텔레비 보여주세요 하고 막 아들 막 한 10명, 20명 모이면은 타자리 만약 5시 하나 하면은 꼭 5시 5분, 10분 이때 열어주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환장을 하는 거죠. 담 타고 올라가가지고 막 안 된다 싶으면 도저히 안 된다. 그때 문 열어주면 이제 그 마루에다가 TV를 놔놓고 흑백 TV 놔놓고 애들 그냥 마당에 그 쭉 앉아가지고 시커멓게 앉아가지고 타자를 보는데 와 그때 타자 얼마나 재밌는지 치타, 제인 그거 보고 나면 이제 또 그 다음날 막 산에 가서 타자 놀이하고 팔 많이 부러졌어. 네? 팔 많이 부러져갖고 떨어져 타다가. 뭐 잡으러 간다고 활 만들어가지고 막 사냥하러 가고 색 날리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굉장히 거의 뭐 원시 시대죠. 원시 시대에 가까운 그건데 그 상황에서 그 타너 스님이 한국이 뜬다. 세계 우리가 문화의 리더가 될 거다. 한국 젊은이들이 한국이 세계 어떤 종주국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냥 화환경이나 강의하시지 왜 저런 이제 그런 원망들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약 한 40년, 50년이 지나서 완전히 한국이 거의 그대로 됐어요. 그게 왜 그러시고 나면 나중에 틀리게 되면은 자기 말이 안 맞게 되면은 그 모든 원망을 또는 욕들을 먹을 건데 그런 걸 무릅쓰고 그 확신을 가지고 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거는 물론 뭐 미래를 가서 뭐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이 원리상 그렇다는 거죠. 우주 변화가 바뀌게 되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안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자신 있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뭐냐? 우리나라를 간방이라고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특히 그 일본은 동쪽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가깝고 우리는 그 동북쪽 간방에 있는 거죠. 이 간방이 왜 그러면은 간방에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간이라 그러는 거는 그 어떤 그 다음 시대를 넘어가는 부분에서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겨울에서 북쪽이 겨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서 우리가 이제 곧 봄으로 넘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 방향이 어디냐? 겨울에서 봄은 동쪽이니까. 북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방향이 간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한국에서 되는 거다. 그 원리, 그 논리에 입각해서 한국이 뜬다. 한국에서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그 예전에 선교사도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었죠. 그 한 이유가 한국이라는 데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아침 저녁에 어떤 그런 기운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이거는 한국은 그야말로 고요하게 아침에 어떤 그런 고요함에 그게 나라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기운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분이 이제 느꼈기 때문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했고, 그거는 굉장히 제대로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쪽의 겨울에서 동쪽으로 넘어가는데 그 시기에 있는 우리나라가 고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문화의 나라라는 거고 도덕군자의 나라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외침을 많이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침략하는 것들은 거의 없었죠. 그죠? 우리를 지키는 어떤 이런 수준의 그거 외에는. 근데 그런 거 봐도 좀 그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거기 보면은 뭐 얼마나 국민들이 활발해요. 거의 냄비 근성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또 그런데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역사가 없다는 게 그게 참 그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 이웃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저런 쪽은 뭐 엄청나게 그 옆에 나라들 많이 괴롭히고 그래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의 민족성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거든. 굉장히 호전적인 이런 게 강한데, 그런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간방의 어떤 그런 방향에서의 오는 그런 기운이다는 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이 자신있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너 스님이 예측한 대로 현재 이제 그 북극의 빙하가 녹을 것이다. 그리고 히말라야의 그런 만년설도 다 녹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예측하셨던 대로 거의 여기 히말라야 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인도에 가면은 만년설이 거의 별로 없어요. 만년설이 있는 데까지 한참 올라가고 가서도 보면은 거의 만년설이 별로 안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그거까지 다 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상황이 우주의 어떤 그런 변화에 분열된 것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상징 또는 거기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6.25 전쟁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지만은 지금까지 통일도 안 되고 있었던 그런 이유가 우주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지금 분열된 게 다시 이제 통일의 시기로 가기 때문에 그 기운에 의해서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고, 그 시점이 2025년이다. 2025년이면은 2020년에 시작된 이 변화가 거의 완성이 되는, 이 요인차로 치면 거의 아즈나 차크라, 무학대사가 이야기했던 갑진년, 을사년, 진사의 성인이 나온다고 했던 그 시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그 후천으로 가는 그 모든 변화들이 거의 완성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물론 그 타노 스님이 그 2025년에 통일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그것도 2025년에 남북이 통일된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오락산 영봉에 달이 뜨고 그 뜬 달이 호수에 비치면 30년 뒤에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3, 4년 뒤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기 누설을 교묘하게 약간 숨기면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산 중에, 물론 뭐 조그마한 산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산 중에 영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는 데는 백두산에 있는 영봉, 지금 장군봉으로 북한에서 바꿨죠, 그죠? 백두산에 있는 영봉과 충주에 있는 오락산에 있는 영봉, 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락산에 뜬 영봉, 오락산 영봉에 뜬 그 오락이라 하는 게 달이잖아요, 그죠? 그 뜬 달이 호수에 비친다는 게 어떤 그 흐름상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30년 뒤에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 근데 그 충주 쪽에 큰 호수라든지 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때 1970년대 말쯤인가 그 충주호가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83년 또 1983년인가 84년에 충주호가 완성이 되니까 오락산에 거기에 달이 뜨니까 충주 호수에 비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30년 뒤에 여자가 대통령이 될 거다 했는데, 정확히 30년 뒤에 2013년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를 많이 했죠. 3, 4년 뒤면은 2016년 또는 17년에 남북이 통일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16년, 17년에 남북 통일 안 됐어요. 그래서 타노 스님이 실수하셨네 이제 이래 됐죠. 근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3, 4년이라는 거는 3, 4, 10이라는 거예요.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일 먼저 강의를 하시는 게 화엄경이잖아요, 그죠? 화엄경을 3, 7일 동안 강의를 하셨다 이렇게 해요. 21일 동안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21일 동안 강의를 했다고 하지 않고 3, 7일 동안 강의를 하셨다 이래요. 그 화엄경 강의한 게 21일 강의입니다. 그러면은 30년 뒤에 여자가 대통령이 되고 3, 4년 뒤에 라고 하는 거는 12년, 3, 4, 1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3년에 12 다음에 2025년이 됩니다. 이때가 남북이 통일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남북이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뭐 김정은이 저렇게 설치고 있고 중국 시퍼렇게 있고 일본 깜짝거리지, 미국도 자기들 예관계 있지, 또 러시아 있지, 이 상황에서 남북이 통일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 그러면 2025년도에 남북이 통일이 된다는 그 상황이 된다 하는 거는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지각이 변동이 있고 또 어떤 병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어떤 지도 자체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현재하고는 현재의 그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주역에는
주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역에 64개의 괴가 있는데 63번째 괴가 수화기제입니다. 그러니까 수화가 이미 나누어졌다 하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64번째 개, 주역 64개의 마지막은 다시 화수미제 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화가 기제라는 건 수화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끝났다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수미제계가 다시 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는 게 그 주역의 계산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내가 그 강의를 할 때도 그랬지만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숫자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따면은 1은 16수죠, 그죠? 그 다음에 2는 27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6도 그래 되면 수가 되고 7은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의 선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 다음에 화, 수화기제.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양의 시대, 남성의 시대, 분열하고 발산하는 시기죠, 그죠? 근데 앞으로는 수축을 하는 시기에서는 이제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10, 9, 8, 7, 6, 5, 4, 3, 2,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7이 화죠, 그죠? 6이 수잖아. 화수가 되는 거죠. 앞에 수화에서 화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63번째 개까지의 선천은 이제 끝이 나고 64번째 개 화수미제의 괴에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괴상이라는 주역의 괴에서도 앞으로 지금부터 바뀌게 되는 이 미래에 대한 후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묘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인체로 치면은 제일 처음에 이 우주 신의 기운이 여기 위에서 내려오면은 이 연수를 처음에 거치죠, 그죠? 그래서 연수를 신의 입구라고 합니다. 신의 의식이 처음에 여기에 내려온다. 이 의식이 내려와서 이제 요 물질에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척추를 따라 쭉 내려와서 꼬리뼈 쪽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꼬리뼈 쪽에까지 오면은 인체가 완성이 되는 거고, 육체라는 이 물질의 어떤 존재가 여기서 분열의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쿤달린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의식이라는 그 생명력 힘이라 그러는 게 어디에 마지막에 가 있느냐 하면은 이 꼬리뼈에, 이 물라다나 차크라의 신의 생명력이 여기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라다나 차크라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거는 힘들고 나는 귀찮으니까 나는 바로 이렇게 가겠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가난다 그분도 쿤달리니의 각성 없이 삼매 우주의식하고의 합의는 없다. 근데 일반 그 어떤 수련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쪽에 쿤달리니를 이게 어려우니까 잘 안 되니까 바로 미간에 집중한다든지 또는 그 백회 사하스라 차크라에 집중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주의식과의 만난다, 삼매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거는
거짓말이라. 불가능하다. 그 제 이야기가 아니고 파라만사 요한한다 그 레슨에 보면은 정확하게 그거는 착각이다. 상상이다. 내가 신과의 의식이 그 합일이 했다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상하는 거다. 상상을 가지고 상상만 가지고는 절대 신과 합일이 될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렇다면은 지금의 어떤 상황이 후천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지금이 왜 이 쿤달리니 각성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까지 왔던 분열된 기운이 이런 그 소위 뭐 원시 반번이라고 하죠. 다시 신에게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쿤달리니를 각성하는 거. 동맥을 열어야 되는 거. 임동맥을 유통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주가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바뀌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도 그 안에 있는 인간도 그런 변화를 똑같이 거쳐야 우주의 변화에 내가 같이 따라갈 수 있다. 아, 그거는 뭐 우주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그대로 물질, 이런 어떤 육체, 어떤 그런 뭐 돈이든지 어떤 이런 쪽에 나는 이게 즐겁기 때문에 나는 계속 여기 남아있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절묘하잖아요. 그죠? 희한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집중 수련을 하는 거고 쿤달리니 각성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는 게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미 많이 바뀌었어요. 진도에 비하면은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상황이에요. 수련을 처음 하신 분들도 예전에 거의 뭐 3년 또는 뭐 10년 가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을 벌써 많이 인체에서 그런 변화를 겪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주의 그 기운이 굉장히 높은 진동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요인이 가장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내 몸에서 내가 수련하면서 저는 뭐 거의 20년 가까이를 이게 쿤달리니 각성이 된 상태에서 계속 수련을 거의 중단 없이 해왔기 때문에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지금에 오는 우주에서 오는 기운과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전의 어떤 그런 기운과 변화하고는 천지차야.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몸의 변화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이런 등이 다시 열리고 가슴도 열리고 막 뼈마디들이 다시 늘어나고 확장이 되고 그 기운들이 막 오르내리는 게 그 집중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금화교역기라고 합니다. 그 화라고 하는 거는 여름이고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을인데 이제 봄에서 여름까지 쭉 와서 분열이 극에 달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가을에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는 그런 계절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다. 교역을 하는 시기다. 이렇게 해서 이 시기를 이제 금화교역기라고 또 하죠. 그래서 이제 양으로 확산했다가 음으로 수치고 가는 거고 인체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온누리가 밝아온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름에는 굉장히 탁하고 막 구름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을이 되면은 굉장히 청명해지잖아요. 하늘도 맑고 높고 청고 하늘이 높아지죠. 그래서 맑아지고 그런 것처럼 우주 자체의 기운이 굉장히 밝아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천수를 지은 그 유백원 중국의 그 명리학자는 후천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은 선해야 된다. 그 물질보다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생각이 밝고 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 마니푸라 차크라 이 위쪽에 진동수를 가지기 때문에 바뀌는 시대에서 더 생존하는 확률이 더 높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런 의미에서 그 한국의 젊은이들이 있다는, 한국의 대표적인 젊은이 BTS잖아요. 이 BTS의 노래들이 보면은 그 암이라는 그 독특한 그 팬들의 어떤 그런 문화도 있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그 BTS가 지향하는 노래나 이런 가사나 이런 것들 내용이 굉장히 선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 노래 랩이라든지 그런 뭐 그 성적인 거라든지 폭력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 BTS의 노래들은 보면 다 어떤 선한 영향이에요. 극복하고 그 견뎌내고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내가 이제 바르게 성장하는 이런 쪽의 노래 가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세계적인 팬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그 어떤 간방이라는 거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젊은 문화라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년도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임자의 임수가 물이라 그러는 게 새로 출발하는 그게 되잖아요. 그죠? 수에서 출발하니까. 인자의 인목이라는 것도 새벽의 기운이거든. 새롭게 출발하는 기운이죠. 이 자시에서 하늘이 열리고 축시에서는 땅이 열린다. 1시에서 3시까지. 그 다음에 인시에서 만물이 깨어난다. 그때 호랑이가 사냥을 하러 가는 시기가 만물이 깨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그게 이민년의 기운이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게 일치하는 것들이 많아요. 앞뒤가 다 맞아. 이 시대적인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 우리가 예전에 뭐 국사책에도 많이 배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배달민족이라는 우리 민족의 그 예전에 고조선의 그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에요. 그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건데 이런 쪽의 건국 이념을 가진 그런 민족이나 그게 아무리 뭐 신화가 어떻고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좋은 뜻을 가진 건국 이념을 가진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하게 되는 것도 한국이라는 K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국선도든 또는 한국의 문화든 수련 문화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개되는 세상에서 그 거부감이랄지 또는 뭐 한국어 배우기도 굉장히 지금 그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이 되고 있듯이 어떤 한국의 문화가 전파하는 한국의 수련 문화가 전파되는 모든 조건들은 거의 다 이제 갖춰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쿤달리니 각성, 임동맥 유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임동맥 유통, 쿤달리니 각성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이거는 호흡법이 없으면은 쿤달리니 각성을 하기 어려워요. 임동맥을 여는 것들이. 그래서 수련법, 특히 호흡법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있는 어떤 지도자가 지도를 받아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런 기운, 좋은 터의 기운이 있는 곳에서 수련을 해야 된다.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2500년 뒤에 말법의 시대가 오고 미륵불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미륵이라는 륵자가 굴레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미륵 뭐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미륵 부처님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세계인들을 구원을 한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굴레, 까르마 또는 어떤 한계 이거를 각자가 벗고 각자가 다 미륵이 돼야 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 왜? 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신에게 가는 천국으로 가는 그 입구의 통로가 사람 안에 있어요. 그게 하늘 위에 있는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각자의 굴레를 벗고 미륵이 되는 시대가 바로 현재의 시대다.